자, 먼저 라인 관련 명령어들입니다. 이 중에 P라인과 M라인은 안 할 겁니다. P라인과 M라인은 나중에 할 거예요. P라인은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M라인은 다중선이라고 해요. 이 명령어들은 뒤로 뺄 겁니다. 오늘은 X라인 레이, 렉탱 폴리곤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저는 X라인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레이는 조금 덜 사용하는데 X라인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무한선이에요.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둘 다 무한대로 선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처음엔 이게 어디다 쓰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면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보다 씀씀이가 요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다 이걸로 많이 그려요. 자, 보세요. X라인입니다. X라인. 그러면 스페이시파이 어포인트 점을 입력해 달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선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지정한 점을 중심으로 선이 이렇게 무한대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때 스루 포인트, 통과점을 지정해 주면 돼요. 자, 통과점 15도, 30도 통과점, 60도, 90도, 120도, 150도. 자, 30도 간격으로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이 그려졌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과 함께 쓰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폴라 트래킹이요. 극좌표 추적기요. 얘를 함께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왜요? 보세요. 45도 체크했습니다. X라인 0도 방향 하나, 45도 방향 하나, 90도, 135도. 어때요? 선 그리는 게 굉장히 편해졌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X라인. 자,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바이섹트. 여기 4개입니다. 호리젠탈이 뭐냐면 수평이란 뜻입니다. 버티컬은 수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이란 뜻입니다. 버티컬은 수직으로 그려지는 무한대의 선입니다. 앵글은 각도죠.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 예를 들어서 35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5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 선. 제가 가상의 선을 이렇게 2개를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2개의 선을 정확하게 2등분하게끔 이렇게 지나가길 원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2개의 선을 2등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을 그리길 원합니다. 이게 바이섹트예요. X라인, 바이섹트, 원점, 첫 번째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 여기가 정확하게 딱 2등분이 되는 무한대의 선입니다. 이 2개의 선을 이렇게 2등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폴라 트래킹은 30도로 맞춰놓고 X라인 0도 하나,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으로 선을 나누면 자,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보다 더 빨리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19.5mm, 서클 반지름 25mm,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옵셋 3mm. 아니, 이건 나중에 하죠.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7mm, 옵셋 7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5mm, 트림 네, 이제 비로소 선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트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원들을 기준으로 다시 트림, 3mm 더 가니까 95mm, 6mm, 101mm, 서클 101mm, 아이고, 서클 다이아메타 101mm, 나머지 트림을 잘라내면 되겠죠. 그리고 트림으로 여기도 잘라내면 됩니다. 잘라낼 게 많죠?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 그려야 되죠.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어딘가에 중심선이 있어요. 그 중심선으로부터 여기를 통과하는 점이 22입니다. 그 중심선에서부터 여기까지 통과하는 거리가 22mm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란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심선의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이 중심선의 위치는 여기서 22mm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22mm 떨어져 있는 거죠. 맞습니까? 보세요. 서클 22mm, 여기서부터 전부 다 얼마 떨어져 있는 거예요? 22mm 떨어져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서클 22mm, 여기서부터 전부 다 22mm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서 22mm 떨어져 있고 여기서 22mm 떨어져 있으며 두 점이 교차하는 지점,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나오겠죠. 아래쪽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서클 22, 그 다음에 트림. 맞습니까? 이게 가장 원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의 개념이 중심에서 전부 다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게 원의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크예요. 오늘 공부할 아크입니다. 자, 아크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이 중에 이렇게요.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점. 호의 시작점, 끝점, 반지름.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반지름 22 엔터. 그려지나요?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 아이고. 네.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그려졌나요? 그려진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방향이 뒤바뀌었죠. 왜 뒤바뀌었냐면 처음 지정하는 이 지점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그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야 여기를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작, 끝, 2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를 그릴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다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입니다. 이건 반무한선입니다. 반만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자, 보시죠. 레이.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시작점, 스루 포인트, 통과점. 자, 어떻게 되나요? 딱 반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레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요과제물이 레이를 활용한 예제입니다.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렉탱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렉탱글과 폴리곤은 이 두 개의 명령어는 폴리선입니다. 폴리선이에요.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폴리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앞에 P라는 단어 있죠? 네, 이게 다 폴리라인이라는 뜻입니다. 폴리라는 단어가 분자와 분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가잖아요. 그럼 옷간 표시에 보면은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표시를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르라는 물질이
폴리로 이렇게 쇠사슬처럼 연결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렉탱글이나 폴리라인이나 P라인은 전부 다 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폴리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변환을 못합니다. 여기에 맞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폴리선이라고 해요. 하나로 전부 이어진 선, 이걸 폴리선이라고 하고, 폴리선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선이 하나로 전부 이어진,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이 굵은 선, 가는 선이 표현이 되는 게 폴리라인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렉탱부터 보시죠. 렉탱글, 그러면 첫 번째 코너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어더 코너 포인트.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대각선으로만 그리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은 가로와 세로 값 두 개만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상대좌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렉탱글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사각형은 보통 이렇게 가로와 세로 값을 넣어야만 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입력하는 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죠. 그죠? 그럼 가로와 세로, 즉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렉탱글 골뱅이 50, 50,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50이고, 렉탱글 골뱅이 100, 50,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이고, 렉탱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이해되시나요? 네,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보세요. 자, A3 사이즈가 얼마였었죠? 420297이었죠. 그러니까 렉탱글 골뱅이 420, 297.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쪽으로 옵셋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옵셋 10mm 10mm 옵셋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A2까지 10mm, A1과 A0는 20mm를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재본을 할 경우, 즉 도면을 이렇게 묶는다고 하죠. 도면을 묶어야 돼요. 재본을 해야 됩니다. 혹은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럴 때 오른쪽은 25mm, 아니 왼쪽이죠. 왼쪽만 25mm. 왜냐면 책을 이렇게 왼쪽을 붙잡고 이렇게 넘겨야 되죠.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렇게 왼쪽을 붙잡고 책을 이렇게 넘겨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구조죠. 그러니까 왼쪽만 25mm 옵셋을 주시는 거고, 나머지는 10mm.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나머지는 10mm를 주시고, 그 다음에 A1과 A0는 25mm, 20mm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재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A0, A1은 20mm, 그 다음 A2 이하는 10mm, 그리고 A4는 5mm까지 허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누르면 이렇게 속성창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안쪽에 있는 얘를 눌러 보시면 바로 이 부분, 글로벌 위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글로벌 위드, 이 값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굵은 선 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선이 굵어서 원래 이만해요. 선이 굵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선 굵기를 한번 바꿔보세요. 자, 렉탱글 그러면 옵션이 있습니다. 챔퍼 옵션, 엘리베이션, 필렛, 티크니스, 위드. 이 중에 챔퍼 사용합니다. 필렛 사용합니다. 위드 사용합니다. 엘리베이션과 티크니스는 쓰지 않습니다. 엘리베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 고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고도라고 하죠. 네, 즉 Z축의 좌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2D 하기도 바쁘죠. 근데 Z축을 왜 바꿉니까? 안 써요. 티크니스 두께입니다. 즉 Z축으로 선의 두께를 주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티크니스 100mm. 선이 두꺼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께가 있는 선. 일반적으로는 렉탱글 하게 되면 티크니스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아니, 이렇게 되겠네요. 보이시나요? 선이 Z축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얘기고, 렉탱글 엘리베이션 100mm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100mm 붕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여기가 레벨이 0입니다. 여기가 100mm고요. 이렇게 100mm를 Z축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티크니스하고 엘리베이션은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엘리베이션 0으로 놓고 티크니스도 0으로 놨습니다. 자, 먼저 위드. 위드는 폭이에요. 폭. 선의 굵기를 지정할 때 쓰는 말. 굵기라는 말도 아니고 두께라는 말도 아닙니다. 폭이라는 말로 써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 있죠. 요 앞에 나가면 큰 길 있죠. 도로가 있죠. 도로의 두께라고 하나요? 아니죠. 도로 폭이라고 하죠. 네, 위드가 바로 그 폭을 의미합니다. 폭이에요. 폭. 20 이렇게요. 조금 아까 우리 굵은 선 그려봤었잖아요. 네, 바로 그 굵은 선, 바로 글로벌 위드, 바로 이 굵기예요. 이 굵기입니다. 그게 렉탱글의 이 위드로 나온 겁니다. 렉탱글을 그려놓고 글로벌 위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위드를 미리 지정하고서 그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필렛과 챔퍼를 하기 전에 다시 커맨드 필렛과 챔퍼를 알아보도록 하죠. 필렛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못깎기입니다. 챔퍼는 못따기입니다. 원래 커맨드로 필렛과 챔퍼가 존재합니다. 엄청 많이 써요. 저 역시도 필렛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라인 서클이 절반이라면 필렛이 절반이에요. 트림을 우리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편해요. 필렛이. 그래서 실무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필렛을 사용합니다. 자, 필렛과 챔퍼는 못깎기, 못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못깎기란 얘기는 뭐냐면 모서리를 깎기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서리를 둥글하게 깎기.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를 동그랗게 둥글둥글하게 깎아내는 것. 모서리를 한 번에 동그랗게 못 깎죠? 그죠? 네. 갈아내야 됩니다. 모서리 동글동글하게 깎기. 이게 못 깎기입니다. 앞에 모자가 모서리란 뜻이에요. 얘는 모서리, 똑같은 모서리를 각지게
따내기. 이런 뜻입니다. 모서리를 사선으로 각지게 따내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 제품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기계나 제품 쪽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가 존재하죠? 모니터 모서리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이런 모서리 부분들 있죠? 모서리 부분들. 이런 모서리 부분들을 가만히 만져보세요. 뾰족한가요? 아니면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나요?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네, 바로 이게 필렛입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 놓는 것. 그러면 다시 드는 질문. 모서리를 왜 동글동글하게 깎았을까요? 왜요? 자, 기계 부품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계 부품을 맨손으로 만집니다. 그죠? 근데 모서리가 90도 각도로 날카로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만질 경우 다칠 수밖에 없겠죠. 쇠붙이니까. 근데 그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놨어요?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안 다치겠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만약에 90도로 날카롭게 되어 있다면 항상 손을 베일 겁니다.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 놓은 겁니다. 그걸 못 깎기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라운드 만들어줘, 여기 라운드 처리해줘 라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라운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라운드가 이렇게 동그랗게 깎는 걸 라운드라고 하죠. 네, 여기 필렛 처리해줘, 여기 못 깎기 처리해줘, 여기 라운드 처리해줘.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서리를 라운드, 즉 곡선지게 만들어주세요. 라운드 처리해주세요. 모서리를 못 깎기 해주세요. 동글동글하게 깎아주세요. 모서리를 필렛 처리해주세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것. 그렇다면 얘는 뭐가 들어가요? 반지름이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모서리를 동그랗게 깎아야 되니까 반지름이 들어가요. 챔퍼는 모서리를 각지게 잘라내는 것. 이렇게요. 수직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걸 사선으로 이렇게 싹 잘라내는 겁니다. 사선으로. 역시 손 다치지 말라고 자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런 게 어디 있을까라고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유리문 있죠? 유리문. 일명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문. 모서리 어떤가요? 동글동글하게 깎을 수 있을까요? 문이 이렇게 있죠. 문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모서리, 이런 모서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길 동그랗게 깎아내려면 유리가 다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여긴 어떻게 해요? 사선으로 그냥 자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거든요. 여기가 챔퍼가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데 모서리 있잖아요. 이런 모서리를 손 다치지 않게끔 사선으로 잘라놓는 것, 이게 바로 챔퍼입니다. 그러니까 챔퍼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니까 이 거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거리값이 필요한 거죠. 또는 각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챔퍼는 거리 1, 거리 2를 넣던가, 혹은 거리와 각도를 넣던가. 챔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챔퍼링 할 수 있습니다. 필렛은 그냥 반지름 하나 넣으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필렛과 챔퍼가 여기 있습니다. 필렛과 챔퍼가 여기 있어요. 필렛, 챔퍼. 필렛 챔퍼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선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선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또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필렛과 챔퍼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모서리가 딱 맞닿는 경우, 모서리가 넘쳐나는 경우, 모서리가 모자른 경우,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커맨드를 읽으셔야 돼요. 커맨드를 간혹 보시면 커맨드를 안 읽는 분들이 계세요. 한 50%쯤은 커맨드를 안 읽어요. 근데 커맨드를 읽으셔야 돼요. 커맨드 안 읽으면 꼭 문제 생깁니다. 자, 커맨드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current setting. current가 무슨 뜻이냐면 현재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회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current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current fashion in 파리라는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urrent fashion, 현재 패션 in 파리, 파리에서 유행하는 현재 패션, 이런 뜻이랍니다. current가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 설정이란 뜻입니다. 보시면 트림 모드, 자르기 상태랍니다. 그리고 반지름 0입니다. 자, 반지름을 조정하죠. 여기 라디어스에서 반지름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라디어스 반지름 10, 그리고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자, 모서리 동글동글하게 깎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필렛 트림 모드예요. 트림이란 얘기는 뭐예요? 자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길면 어떻게 돼요? 선 잘라요. 여기 선이 깔끔하게 잘린 거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선이 모자르죠?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모자른데, 선이 모자른데 자르려고 보니까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늘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것, 넘쳐나는 것, 모자른 것.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늘려요. 넘쳐나요? 잘라요. 이게 필렛과 챔퍼의 특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필렛 지금 보시면 트림 모드의 반지름 0이에요. 이런 경우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트림 모드니까 선이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반지름이 0이니까 라운드가 만들어질까요? 라운드는 안 만들어져요. 근데 뭐는 돼요? 선은 늘어나요. 보세요. 선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필렛 반지름이 0일 때, 반지름이 0일 때입니다. 조건은 트림 모드의 반지름이 0이란 사실이에요. 선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선이 잘린 거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일단 연습해 보시죠. 필렛 이번엔 트림 모드요. 여기 트림 모드. 지금 트림 모드잖아요. 이걸 조절하는 게 여기 트림이라는 옵션입니다. 눌러보면 트림과 노 트림 두 가지가 있어요. 노 트림입니다. 반지름 10mm.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 트림 된 거 보이시나요? 노 트림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노 트림 된 거 맞습니까? 네. 이런 경우도 종종 사용합니다. 이것도 종종 사용해요. 그러니까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필렛, 트림, 트림 모드. 그 다음에 반지름 50. 자, 클릭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되죠. 그죠? 명령어가 끝나잖아요. 여기 멀티플. 근데 계속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 원래 필렛이라는 명령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필렛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매번 필렛을 명령을 계속 실행하는 게 아니고 멀티플을 이용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나 잘 보세요. 특히 이 부분.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여기는 중심선.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 그리기죠. 옵셋 26mm. 여기까지죠. 옵셋 3mm.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원본 타겟. 여기 트림 해야 되잖아요. 필렛. 자, 트림 모드인 거 확인했고 반지름 50이네요. 반지름 0. 자, 클릭.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자, 필렛. 선 정리되나요? 근데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원은 필렛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엄청 쉽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 뒤에는 하지 말고 요것만 한번 해보세요. 레이 원점 180도 방향. 자, 90도에서 30도 더 간 60도, 270도에서 30도 더 간 300도 선택하고, 자, 중심선. 서클 다이아메터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아니, 매치 프로퍼틱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선 정리하시고, 그러면 중심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선을 그릴 때요, 이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는데 그냥 이렇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선이 이와 같이 지나가 버리죠. 이럴 때 쓰는 오스냅이 뭐가 있었을까요? 탄젠트요. 오스냅 다 지우고, 오스냅을 다 지우고 뭐만 넣으면 돼요? 탄젠트만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계속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옵셋 10mm, 아니 옵셋 5mm. 자, 여기 반지름 30이죠. 서클 TTR 접하고 30, 그 다음에 트림. 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필렛 반지름 30, 두 선을 클릭하면 여기 옵셋 빠졌네요. 어떻게 돼요? 그냥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보세요. 여기 이 안쪽은 반지름 4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서클 TTR 접하고 4,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해야죠. 자, 필렛 반지름 4,
금방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쪽은 반지름 2. 자, 여기는 자세히 보세요. 여기까지 넘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 중심선을 넘어갔죠. 네, 여기는 트림할 때 그냥 이렇게 트림하면 반드시 한 번 더 자르셔야 돼요. 확대해서 한 번 더 자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보죠. 트림. 아이고, 여기 짜투리 남았잖아요. 필렛. 아이고, 필렛 반지름 0. 어떻게 되나요? 선 정리되는 거 보이세요?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 트림 다 그렸네요. 많이 쉬워진 것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챔퍼도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챔퍼도 똑같이 필렛과 똑같이 갑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대로 챔퍼는 거리를 입력하는 방식과 각도를 입력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렛은 그냥 간단해요. 반지름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챔퍼는 거리와 혹은 각도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 챔퍼 그러면 여기 트림 모드라고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에서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를 똑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 모드와 앵글 모드, 즉 요렇게 세 개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현재 값은 디스턴스 1, 0, 디스턴스 2, 0입니다. 자, 디스턴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첫 번째 디스턴스 20, 두 번째 디스턴스 20.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20mm, 이쪽으로 20mm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자, 이 위쪽에 선 싹 정리된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선이 모자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선이 연장이 돼서 챔퍼링 하게 됩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자르는 것, 이게 바로 챔퍼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챔퍼, 이번엔 앵글입니다. 자, 무조건 앵글이라고 해서 각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거리와 각도 두 가지 적어놨죠? 첫 번째 클릭합니다. 첫 번째 값은 거리, 두 번째 값은 45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서 거리값만큼 띄웁니다. 그 다음 사이값, 이 사이값만큼 기울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사이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제가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위드 0. 자, 이렇게요. 사각형을 그렸어요. 필렛 반지름 20, 폴리라인이라고 보이시죠? 폴리라인 그리고 클릭. 그러면 한 번에 4개의 모퉁이가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필렛 반지름 20. 내가 원하는 부위만 두 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그러나 4군데 다 한다 그러면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챔퍼 폴리라인 동시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다시 렉탱으로 갑니다. 챔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렛이 있습니다. 필렛 20. 모서리가 동그란 사각형. 다시 볼까요? 챔퍼. 모서리가 각져 있는 사각형. 얘를 원래 필렛 챔퍼가 있었는데 많이 쓰니까 렉탱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사각형을 그려서 필렛을 해보시고 챔퍼를 해보시고, 다시 렉탱을 그려서 모서리가 동그란 사각형을 만들어 보시고, 모서리가 각진 사각형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플라인은 자유곡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자, 스플라인 그 다음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곡선이 그냥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와 같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스플라인의 경우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피트 커브와 CV 커브 두 가지로 만듭니다. 피트 커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말합니다.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되는 거고, CV 커브는 내가 지정한 정점의 접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걸 CV 커브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똑같은 위치를 클릭하더라도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스플라인 자, 메소드를 피트 커브로 놨습니다. 이럴 때 선이 이렇게 정점을 지나간 원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눈으로 보이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번엔 CV 커브입니다. CV 커브는 접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죠.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두 가지입니다. 스플라인은 그냥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도넛.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너츠 모양으로 원을 두 개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렉탱 같은 경우가 위드가 들어가요. 그죠? 선에 이렇게 폭이 지정되죠. 그럼 원도 폭이 지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에는 서클에는 없어요. 서클에는 폭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에 곡선을, 아니, 원에 폭이 들어가는 명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도넛이에요.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100. 자, 선에 굵기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선에 폭이 들어갔죠?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10분 쉬었다 할게요.
자, 이번에는 타원 그리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입니다. 자, 타원 엘립스라고 합니다. 엘립스를 그리는 방법이 크게 중심, 축의 끝점, 그 다음에 축의 끝점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타원이라는 건 원을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찌그러뜨린 거, 그게 타원이겠죠. 자, 보세요.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옵셋 50mm, 옵셋 25mm. 보시면 네모난 사각형 만들어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m입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식. 자, 엘립스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엑시스 엔드 포인트. 타원이 지닌 타원의 축의 끝점. 여기죠. 다시 other end point of axis. 축이 지닌 다른 끝점. 바로 여기. 그러면 이와 같이 중심에서 distance to 떨어진, 요만큼 떨어진 other axis, 다른 축에 떨어진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볼까요? 엘립스. 자, 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즉, 축이 지닌 중심점에서 끝점, 다시 끝점. 그러면 타원이 그려집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떡국떡 좋아하죠? 떡국떡의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떡국떡의 면이 타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옵셋 20mm. 너무 크네요. 옵셋 5mm. 좀 작게 가죠. 자, 요렇게 두 개는, 그리고 라인 옵셋 150mm, 트림, 이게 떡국떡이라고, 가래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래떡 이렇게 쭉 늘어났습니다. 칼을 이렇게 잘라야죠. 맞습니까?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라인을 그려보죠. 가래떡을 이쪽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양인가요? 원이죠. 자, 서클, 반지름, O, 이렇게 생겼어요. 맞나요? 위에서 본 것과 앞쪽에서 본, 오른쪽에서 본 거죠. 위가 됐든 앞이 됐든 어쨌든 가래떡은 동그랗잖아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를 겁니다. 라인, 자, 이렇게 30도로 자를 겁니다. 45도로 자르면 타원이 안 돼요. 자, 타원이 나오는 조건은 이렇게 원 기둥을 사선으로 잘랐을 때 이 사선을 수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 잘린 면 있죠? 여기가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타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잘랐으니까 요만큼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맞나요? 자, 다시 라인, 선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죠. 얘도 이렇게 위로 올려봤습니다. 자, 얘도 늘려보고, 서클, 반지름 5mm. 그러면 옵셋 5mm 이렇게 되겠죠.
오늘 공부한 필렛을 이용해 보죠. 그러면 이 부분 여기 끝점이 여기죠. 맞나요? 네. 여기서부터 원이 잘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타원이.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원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타원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타원의 중심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이게 타원의 중심입니다. 맞나요? 네. 자, 센터. 타원의 중심은 여기 있고, 끝점은 여기 있고, 다른 끝점은 여기 있고,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트림으로 이렇게 지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원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원기둥을 사선으로 잘랐을 때 그 잘린 단면이 바로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냥 그리시면서 들으세요. 타원을 그릴 때는 원이 지닌 쿼드란트 포인트를 전부 다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원이 지닌 쿼드란트 포인트가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이 쿼드란트 포인트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쿼드란트 포인트가 일치가 되면 됩니다. 특히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타원 그리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2020년도까지는 CAT 시험 볼 때 타원을 1개를 그리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21년부터는 타원을 2개소 이상 그리도록 바뀌었어요. 시험 그리는 방법이. 최소 타원을 2개를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원 그리는 방법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쓰나 안 쓰나 이 정도인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타원을 그리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타원은 원이 지닌 쿼드란트 포인트를 전부 일치시키시면 타원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타원은 원을 사선으로 자른 거이기 때문에 원의 쿼드란트와 타원이 지닌 쿼드란트가 일치합니다. 타원이 지닌 이 쿼드란트 포인트가 결국은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가 되는 거죠. 타원이 지닌 이 쿼드란트 포인트가 원의 쿼드란트와 일치하게 됩니다. 타원이 지닌 쿼드란트는 원이 지닌 쿼드란트와 일치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타원을 그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번엔 아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입니다. 호를 그리는 방법은 호가 지닌 요소 3개를 입력하면 됩니다. 무조건 점 3개를 그리시면 돼요.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 그러면 바로 호가 그려져요. 다시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 그러면 호가 그려집니다. 아크 명령어는 무조건 점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아크가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아크에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점만 이렇게 입력해주면
호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시작점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기 때문에 이어진 호가 그려집니다. 요걸 continuous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continuous 아크는 기존의 아크가 하나 있어야만 합니다. 아크 보시면 시작점이 나오고 중심점이 나와요. 시작점 입력하면 세컨 포인트가 있고 센터가 있고 엔드가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해서 지정한 다음 보시면 엔드 포인트, 앵글, 차드랭스 이렇게 나옵니다. 옵션이 되게 깊어요. 아크 명령을 누르면 이만큼이나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 중에 3포인트하고 컨티뉴는 여러분들이 해봤을 겁니다. 나머지 이만큼이 이제 조건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첫 번째 3개와 마지막 3개가 똑같습니다. 스타트, 센터, 엔드, 즉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센터, 스타트, 엔드, 호의 중심점,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첫 번째 입력되는 값과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의 위치가 바뀐 거죠. 이렇게 3개와 이렇게 3개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입력값과 두 번째 입력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6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타트, 센터, 엔드, 호의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각도, 그 다음에 랭스는 뭐냐면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다이렉션. 이건 접선 방향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그 다음에 끝.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각도 120도. 그러면 120도 맞춰서 이와 같이 호가 간단하게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스타트, 센터, 랭슨입니다. 랭슨, 현의 길이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자, 현의 길이가 있고 호의 길이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은 줄이란 뜻입니다. 자, 호는 이렇게 봐요. 원둘레. 호의 둘레 길이. 둘레 길이. 호의 둘레 길이가 호의 길이고,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점에서 직선으로 연결한 길이. 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끝에서 이 끝으로 일직선으로 쭉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현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줄이란 뜻이에요. 줄. 그러니까 현이 뭐냐면 현악기라고 들어보셨죠? 현악기. 줄로 된 악기.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컨트라베이스나 가장 쉬운 기타나 베이스 기타 같은 거. 줄로 이루어져서 줄을 튕겨서 소리가 나는 악기. 그게 현악기죠. 현악기는 양 끝을 묶습니다. 그리고 줄을 팽팽하게 당기죠. 그럼 악기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간의 아크, 호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을 튕기면 어떻게 돼요?
현이 울리면서 그 울림통을 울리게 되겠죠. 그래서 현은 줄이란 뜻입니다. 양 끝을 묶으면 일직선으로 줄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현의 길이는 양 끝에서 직선으로 연결한 거고 호의 길이는 둘레로 들어간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현의 길이는 호에서 현의 길이는 이 반지름보다 더 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길 수 없겠죠. 이거 100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예요. 자,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100mm. 딱 반원 그려지죠. 현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지는 걸 말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럼 100mm보다 제가 0.1mm 키워보죠. 시작점, 중심점, 100.1mm. 안 만들어져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0mm보다 더 길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게 현의 길이의 특징입니다. 현의 길이는 현이 지닌 지름보다 길게는 안 됩니다. 86.6. 그러면 얼추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현의 길이로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점, 끝점, 앵글이네요. 시작점, 끝점 120도. 그러면 이렇게 시작점, 끝점 앵글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다이렉션은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에 따라서 호의 형태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접선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점, 끝점, 반지름. 아까 이거 도면 그리면서 한번 봤을 거예요. 그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 자,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그러면 금방 그려지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시작점에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호가 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그러면 이와 같이 거꾸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리본 메뉴에 대해서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썼던 명령어가 여기 항상 아이콘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썼어요. 그러면 다시 눌러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아이콘만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 과제물을 먼저 제가 풀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중심선이죠. 서클 가장 안쪽부터 시작합니다.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자, 옵셋 22mm. 자, 여기 홈이 이렇게 있죠. 폭이 5mm입니다. 그러니까 옵셋 5 나누기 2.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맞추고 오늘 공부한 필렛 확인해 봅니다. 트림 모드 반지름 0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요. 자, 다시 봅니다. 필렛 남길 때를 클릭하는 거예요. 남길 때를 클릭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필렛이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필렛 남길 때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남길 때를 클릭합니다.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3mm 트림으로 중심선 정리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반지름이 1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끝에 중심선과 이 원이 교차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10mm가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클 2포인트 여기서부터 20만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이 20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혹은 X라인 버티컬 옵셋 10mm 서클 10mm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옵셋 10mm 서클 4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빠른 거죠.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원은 트림이 아니 원은 필렛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딘가 하나 끊어주면 됩니다. 트림 아무데나 대충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 원도 끊고 이 원도 끊고 그럼 필렛이 될 거 아니에요. 얘 필렛 제대로 안 됐네. 서클 TTR 접하고 30. 자, 트림. 자, 필렛 남길 부분이 여기고 여기죠. 필렛 얘는 여기가 남는 거지만 여기는 원이니까 아무데나 대충 눌러도 돼요. 만들어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서클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으로 적당히 끊어줍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적당히 끊어주세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끊는다고 여기를 끊어버리면 돼요? 여기는 안 되겠죠. 필렛 다시 한번 필렛 서클 TTR 트림으로 다시 필렛으로 서클 TTR 트림으로 적당히 선을 끊고 필렛. 자, 그러면 다 됐죠? 다시 봅니다. 옵셋 30mm 옵셋 20mm 여기가 원의 중심입니다. 서클 반지름 40. 자, 여기는 19mm고 여기는 5mm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원이기 때문에 필렛이 온전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대충 아무데나 하나 끊어주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그럼 여기 선정리까지 다 끝나죠. 다시 보겠습니다.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으로 끊고 필렛 다시 필렛 반지름 19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 자, 그 다음 필렛 반지름 5mm 자,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 트림으로 필렛 반지름 19
네, 다 그려졌네요. 제가 명령을 많이 쓴 게 아니죠. 그죠? 서클, 옵셋, 그 다음에 트림, 필렛. 이 정도면 충분히 다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까지입니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8도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62도가 됩니다. 여기가 28도니까 자, 각도를 하나 추가해 보죠. 62도를 하나 더 추가하고 얘는 90도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90도에 62도가 하나 더 얻어 걸리는 거죠. 레이 보시면 0도, 62도, 그 다음에 90도, 180도 이렇게 걸립니다. 62도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33.6 서클 반지름 38.4 매치 프로퍼틱스로 하나 그려놓고 서클 6.4 그러면 옵셋 6.4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옵셋 3mm 트림으로 자르면 이렇게 선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에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쳐서 나머지는 트림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가운데 모양은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45mm 옵셋 45mm 이렇게요. 옵셋 84mm 네, 바로 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반지름 5mm 하나 둘 다시 반지름 10mm 하나 둘 아이고 그 다음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네, 그 다음 필렛으로 그 다음 요 아래쪽에 다시 또 뭔가가 존재하죠. 자, 옵셋 38 옵셋 4mm 아이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바꿔놓고 자 트림으로 끊어놓고 필렛 반지름 2.4 다시 또 2.4 그러면 여기 완성됐고요. 그 다음 선이 이렇게 지나가야죠. X라인 앵글 47도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꼭 찍어 놓고 옵셋 10mm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모양이 완성이 되죠. 필렛 반지름 0 그러면 모양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옵셋 3mm 트림으로 자르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옵셋 요건 나중에 하죠. 자 이쪽도 47도니까 180을 빼면 133도네요. X라인 앵글 133도
옵셋 10mm. 자, 필렛 이런 모양이 되겠고, 옵셋 3mm. 여기는 자르면 되겠고, 여긴 조금 있다가 마무리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이 이 위쪽으로 106mm 올라갑니다. 옵셋 106mm. 자, 이만큼 올라갔죠? 다시 옵셋 10mm. 10mm 내려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해주고,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여기 선이야 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수직으로. 필렛, 여긴 필렛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이 다시 이렇게 내려가죠. 반지름, 각도가 10mm입니다. X라인 앵글 10mm, 10도. 옵셋 10mm. 필렛으로 선 마무리 하고요. 다시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필렛.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좌우로 45mm. 옵셋 4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필렛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선 정리하는 것밖에 없네요. 옵셋 3mm. 트림으로 뭐 여기는 요만큼 해서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옵셋 3mm. 트림으로 다같이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3mm. 자, 여기도 옵셋 3mm. 트림. 삭제하고요. 자, 여기서는 옵셋 7mm. 자, 트림으로 선 지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합니다. 필요 없는 거 삭제. 네.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 아직 덜 됐군요. 여기야 뭐 그냥 트림으로 지워나가면 되겠죠. 근데 지울 때 늘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꼭 짜투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확대해 볼까요? 짜투리 남은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트림. 여기도 트림. 그러면 완성됐습니다.